뭡니까?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라고 본격적인 수업은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미국이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인데 2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됐는가?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촬영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미국사를 했으니까. 미국이 왜 건국한 지 20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세계 최강의 국가고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이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역시 선생님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가지 답을 요구해요. 야, 이게 답이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역시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역시 그러나 선생님의 관점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제 드디어 시진핑이가 중국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했다 그럽니다. 이제 롱롱 타임으로 가는 거죠.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이 위대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 같다. 이런 거죠. 물론 한 사람이 계속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됐다 이런 거는 없죠.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러한 것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그걸 알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혼자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요, 헌법을 만들면서 미국이 이제 우리 다음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영국에서 미국이 독립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본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국이고 이건 식민지예요. 식민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영어를 사용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영국의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했지만은 영국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의회라는 거예요. 의회. 예. 영국의 의회는 우리가 팔리아먼트라고 그러죠. 그죠? 팔리아먼트. 예. 미국의 의회는 우리가 콩그레스라고 합니다. 콩그레스. 다 같은 영어 단어체의 에센스 사진을 보면은 다 같이 뭐야? 의회 일어나도 의회. 무슨 차이입니까? 뭔 차이입니까? 이 팔리아먼트는 그야말로 뭡니까? 소위 말해서 가장 이해하기 편한 이 귀족 중심의 의회. 라면은 콩그레스라는 것은 이건 이제 뭡니까? 시계에서 이제 로마 때부터 하면 시민 중심이라는 시민 중심. 시민 중심.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레퍼블릭. 그죠? 우리가 공화주의. 이제 오늘 공화주의의 개념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공화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로마에 있죠. 고대 로마. 고대 로마에 있습니다. 고대 로마. 그래서 로마의 의회, 특히 공화정 시대의 로마.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공화주의의 기본은 뭐냐? 물론 공화의 뜻은 이런 겁니다. 반드시 돼야 될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혼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많고 오늘날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뭡니까? 가진 자들,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도 온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게 공화주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로마 애들이 그래서 말이죠. 의회를 만들고 뭡니까? 세네이트라는 그 언론을 만들고 그래서 그 오늘날의 개념까지는 못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그거는 뭐냐? 간단해요. 권력은 개인에게 있으면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해서 200년 만에 세계 대강대국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볼 때는 바로 위대한 리더들이 있다. 그러한 위대한 리더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다. 워싱턴, 그죠? 초대 대통령. 그 다음에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그 다음 정확하게 몇 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27대인가 8대인가 9대인가 뭡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다음 또 존 F 케네디. 또 뭡니까? 알츠하이머로 걸렸던 레이건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화의 기본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 간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지금까지 뭐 한 10명 됩니까? 10명 됩니까? 단 한 명이라도 미국 대통령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은 이 나라는 달라질 거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미국 대통령 44명입니까? 지금 44명 중에 월스트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이 닮은 사람들이 많어. 그런 사람들도 많어. 그런데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 44명 중에요. 44명 중에 단 한 명도 퇴임하고 나서 수도 워싱턴에서 삐대고 사는 놈 단 한 놈도 없습니다. 다 고향으로 다 갔어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절대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기가 차죠? 이런 힘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왜, 물론 잘못된 게 잡아가야지, 씨. 잡아가야 되지만은 내가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미국과 소련이었어요, 소련. 미국과 소련이었다고. 지금은 뭐야? 미국하고 중국이죠,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소련은 끊임없는 전 시대에 대한 격하 운동을 했어요.
스탈린 격하 운동, 후르시초프 격하 운동, 브레즈네프 격하 운동, 체르네코 격하 운동, 끊임없이 전 시대를 죽여버린 거야. 역사라는 게요, 여러분들 좋은 게 있다면 나쁜 것도 있습니다.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역사적 판단에 맡겨둬야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등소평이가 정권을 딱 잡고 나서 그 모택통이가 그동안에 했던 공산주의자들, 그죠? 그걸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등소평이가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 사람의 공은 7이고 관은 3이야. 그래서 뭐야? 천안문 광장에 등소평 사진하고, 누구? 모택동 사진이 같이 걸려있는 거야.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그 등소평의 위대한 그런 그 정신을 시진핑이가 까먹는 것 같아. 까먹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대답을 하자면은, 미국의 위대한 리더가 있다. 네, 위대한 리더. 결국, 다른 사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네. 선생님은 사람이 먼저냐? 사건이 먼저냐?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람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 이 미국이라는 나라인데요. 50개, 별이 50개입니다. 별이 50개. 그죠? 주가, 주라는 스테이터스, S-T-A-T-E-S, 스테이터스. 주가 50개 주죠. 50개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USA죠. USA. 예. 유나이티드. 주들이 뭉치는, 스테이터스. 주들이 뭉치는,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뭐랄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주들이 뭉쳐서 이루어진 나라. 그죠? 유나이티드. 연방이라고 그럽니다. 연방정부인데,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이죠. 그죠? 이것도 아마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미국 어떤 나라인가? 자,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제는 적어도 이 수업을 듣고, 미국은 이런 나라야! 라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 관용이냐, 불관용이냐, 이 개념을 봐야 돼요. 미국이 아까 했던 질문에 같이 또 반복한다면 이런 거. 어떻게 해서 200년 만에 이런 대강대국이 됐는가? 바로 뭡니까? 관용적인 나라입니다. 물론 불관용의 것도 많아요. 인종에 대한 거, 요즘 뭡니까? 이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관용적이다. 관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너를 용서해, pardon you, 그게 아니고 인정하는 거야. 너도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 오케이. 예? 미국은 뭡니까? 이민의 나라죠. 그죠? 이민들이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오케이 인정하는 거야. 인정. 같이 나도 세금 내고 나도 일해서 나도 군대 가고 미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뭘 할 건가를 그런 관용의 기회를 주는 나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리포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공화주의, 개인주의, 중간계급, 근로윤리. 이런 것이 도대체 뭔가? 이런 개념들이 뭔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그 관용이라는 개념, 아까 얘기했던 관용,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temperance라는 관용, 지난번에 잠깐 지난 첫 시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악이 있죠, 그죠? 악이라는 걸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인정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terminate 근절하면은 근절했다. 그래서 근절됐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고 나는 퍼펙트한 놈이야. 그건 위선이죠. 그건 위선이에요. 내가 볼 때 위선이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쁜 것을 인정하는 거죠. 로마처럼 인정하는데 가능한 한 이거는 줄이는 거예요. 뭐 법으로도 줄이고 아까 얘기했던 공화주의로도 줄이고 선을 향해서 선을 더 높이는 겁니다. 더 높이는데 그 기본은 바로 뭐냐? 관용이에요, 관용. 다른 말로 미국화입니다. 아메리카나이제이션. 미국적인 걸로 만들어요. 미국적인 걸로. 원래는 미국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미국적인 걸로 만들어가죠. 자, 뭘 만드는가 봅시다. 첫째,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일 처음에 독립할 당시에 이 동부에 조그마한 이 섬이 아니라 그 붙어 있는 13개 스테이트. 13개 스테이트. 그래서 점점 서부개척을 통해서 대륙을 통일하고 하와이까지. 하와이까지. 그래서 영토가 말이죠. 뭐 평방 킬로미터 939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영토의 43배. 대단한 놈들이지 뭐.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5만 지하자원 다 있고 사계절 뭐 다 볼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이 시간대가 4군데나 변해요. 시간대가. 어느 정도 큰지 알겠죠. 서부에서 동부까지 비행기 타고 가도 한 6시간 걸려. 우리 제주도까지 김포에서 쫙 날아가면 몇 분 걸려? 39분 걸려. 6시간 걸리는데. 알겠죠? 어느 정도 큰지. 자, 그만큼 지하자원도 풍부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중동 그러면 석유죠. 이제 석유의 중요성도 점점 떨어져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장량은 미국이 더 많다 그래요. 매장량은 미국이 더 많은데 그 시출을 해서 석유를 캐내는 거 확률에 있어서 중동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죠. 석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미국의 힘은, 또 다른 힘은 바로 저 농업에 있습니다. 거대한 농업이죠. 선생님이 몇 년 전에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캘리포니아의 가장 이네들이 농산물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땅콩처럼 생긴 애 뭐지? 땅콩 말고. 캐슈는 말고. 아이씨. 그거 뭐지? 응? 그러지 말고 해봐. 나무에서 따는 거, 열매. 땅콩처럼 생긴 거. 아몬드, 그래, 아몬드. 그게 왜 기억이 안 나냐? 아몬드는 땅에서 캐는 게 아니다. 아몬드는 땅에서 캐는 게 아니야. 나무에서 따는 거야.
가수원이 있잖아. 캘리포니아 그 느른 들판에 가수원이, 아몬드 가수원이 쫙. 응? 그런데 한쪽 옆에서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 메뚜기 있지, 메뚜기. 이게 뭐야? 시추하는 거. 한쪽 옆에서는 뭐해? 석을 캐내고 있고, 위에서는 아몬드 키우고. 우와, 진짜 부럽더라. 응? 부러운 나라야, 정말. 어쨌든 이 농업 분야가 대단합니다. 뭐 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네. 앞으로 저 농업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이 농산물을 직접 컨테이너에 실어서 갖다 주죠. 그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냐? 씨앗입니다. 씨앗 전쟁이에요. 씨앗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뭡니까? 쌀, 그죠? 요런, 이름이, 자포니카. 이 자포니카 종이에요. 자포니카 종. 자포니카 종은, 뭡니까? 이게 점성이 있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거. 우리가 밥 먹으면 점성 되지, 그지?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 풀 안 가져가면 도시락 해가지고 이 풀 하게 여러분들 잘 모르지. 밥풀로 쓰잖아, 밥풀로. 밥풀로. 예, 자포니카 종이에요, 자포니카.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요거는 세계에서 한 20% 쌀 생산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동남아, 이 암남미, 이 알랑미라고 그러죠. 이 암남미. 이 암남미가 한 80%. 그런데 자포니카 종이 생산되는 곳은 어디냐면 중국 남부 일부, 그 다음 우리나라, 그 다음 일본 조금, 그 다음에 대부분이 어디? 미국 캘리포니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자포니카 종만 가지고도 자포니카를 먹고 사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뭔 소린지. 자,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언급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WTO 체제 아닙니까? 그죠? WTO. 그 다음 여기에 FTA, 하게 트럼프는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 요게 이제 1990년, 요게 94년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될 때, 요때 그랬어, 요때. 한국은 쌀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집행유예, 쌀 유예 기간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유예 기간이 몇 년? 10년이었어요, 10년. 이때 받은 게 10년입니다, 10년. 10년을 받았어. 그럼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뭐야? 관세를 먹였다는 거지. 뭔 쌀에? 자포니카 종에 대해서. 알겠지, 뭔 소린지. 그래서 우리나라 쌀 가격이 안정돼서 있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왔어요. 언제까지? 2004년까지. 그죠? 2004년까지. 2004년이 끝났어요. 이때부터는 관세를 없애기 시작한 거야. 관세를. 그래서 쌀 가격이 말이야. 쌀 가격이 이때도 80kg들이 한가마니에 18만원. 이때도 18만원. 이때도 18만원 하다가 이제는 쭉쭉쭉쭉 빠지는 거야. 지금은 한 12만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쭉쭉쭉쭉쭉쭉쭉 더 빠지겠죠. 그죠? 더 빠질 겁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예요. 농업, 그 다음 관광산업.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미국 관광. 와, 대단합니다. 5대5의 뭐 나이아가라 뭐 뿐만 아니라 뭐 그냥 갖다 주는 돈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관광산업.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 우리는 이제 4차 산업 이야기하죠. 이제. 미국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1980년부터 시작해요. 1980년. 바로 GE라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전설의 CEO 있죠. 바로 잭 웰치라는. 잭 웰치가 이런 말 합니다. 1등 아니면은 2등. 팔든지 문 닫든지. 그래서 세계에서 1등하고 2등 하는 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팔아서 애국한테 하라. 그래서 뭐야?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 뭐 자동차, 텔레비전, 뭐 전자제품 이런 것들 다 던져버렸어. 그리고 미국은 뭐 했느냐? 바로 기술 집약적인 거, 그죠? 아주 최첨단 산업들, 우주항공, 로봇,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의 것들. 벌써 미국 어디만큼 가 있어? 저만큼 가 있어. 그런데 그게 표하고는 연결이 안 됐어. 표하고는. 그게 표하고는 연결이 안 돼가지고 트럼프가 그 표를 가져온 거야. 바로 백인들, 중산층들이 몰락하고 백인들이 일자리가 다 뺏긴 거야. 로봇한테, AI한테. 다 뺏기다 보니까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국가는 부자가 됐는데 개인들은 가난하게 된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그랬어. 나를 찍어주면은 일자리를 회복시켜주겠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등에서 공장을 다 어디로? 다시 미국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민들 못 들어오게끔 멕시코 경계선에 철벽을 쌓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대단하다 그런 나라들. 그 다음 지정학적 위치도 안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서양, 태평양, 뭐 오늘날에는 뭐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두 대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자, 정신적 요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근로윤리라는 이 정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로윤리 우리 리포터의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로윤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 물론 앨런이라는 그런 회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 나쁜 놈도 있어요. 나쁜 놈도 있는데 대부분의 미국의 기업가들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존경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조금 뭐 돈을 벌었다. 저 새끼 저거 세금 때문지 않았을까? 뭐 누구하고 정정유착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부터 하잖아요. 그죠? 또 사회도 그래요. 세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세금 제도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일한 만큼의 더 이득을 가져가야 돼요. 세금을 더 많이 떼가면은 일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일한 만큼 가져가는,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뭡니까? 찬양받는 그런 사회. 그게 미국의 기본 정신입니다. 자,
자, 이 정신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근면하고 금수하고 성실하고 금악한 건데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은 청교도 윤리에서 나타납니다. 퓨리타니즘이라는 건데 청교도 윤리에서 나타나요. 자, 청교도 윤리는 어떤 거냐? 자,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교죠, 그죠? 기독교. 이 기독교는 1세기를 전후해서 기원 1세기.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아니고 뭐였어요? 유대교였죠, 유대교. 그죠? 주이즘,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 다르지만은 선생님은 잘 몰라요. 종교적인 거 잘 모르는데 유대교는 이거야. 오로지 하나님만 신이야. 유일신, 야해라고 그래. 야해. 네, 하나님만 신이야.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정신. 여기 삼위일체야, 삼위일체. 요걸 믿는 거야, 요걸. 예수가 죽고 나서 그러한 정신들, 인간을 위해서 죽는 거죠. 인간 세상을 위해서 죽는 게, 요게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 1000년 동안 계속 되잖아요. 쭉 1000년 동안. 이 폐해 현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쭉 되어 오는데, 중세 말이 되면서 이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죠. 바로 뭡니까? 교황이, 그죠? 한때는 4명까지 돼. 교황이. 4명까지 돼. 4명. 서로 막, 내가 교황이야. 나도 교황이야, 새끼야. 너도 교황이야. 막, 개똥이, 소똥이, 염소, 막, 여기, 토끼, 다 교황이야, 이 새끼들이. 그리고 뭐해? 성직을 팔아먹어. 너 주교해, 돈 줘. 너 신부해, 돈 줘. 너 주교해, 돈 줘. 타락하는 거야. 여러분들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세요? 물론 교회 가는 사람들한테 내 강의를 들으면 당신이 하냐고 이러면 나 또 할 말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어. 로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로마의 종교로. 지금까지 로마의 종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대문자 갓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교들, 개나 소나 염소나 엽기 토끼나 다 같은 종교였어.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야, 기독교는 우리가 공인을 해줄게. 그러면서 조금 지나고 나서 이것을 국교화하는 거야. 고려시대 불교가 국교화됐죠? 그죠? 국교화하는 거야, 국교. 그리고 황제의 종교가 되는 거야. 황제의 종교. 야, 우리 대통령이 서울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갔다. 어떻게 됐겠어? 개나 소나 염소나 막 다 그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왜? 눈 맞추려고. 종교적 신념으로 가는 게 아니겠지? 어떻게 해서 좀 이래 눈 지켜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마찬가지였어, 로마도. 황제의 종교가 돼버리니까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황제의 종교를 따라서 개종을 합니다. 황제의 종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까지 어느 마을에, 예를 들어서 논산시 내동 와야리라는 이 마을에 마을의 이장 알지? 이장 반장. 이런 사람들은 주로 누가 했느냐? 유대인이 했어요, 유대인. 왜? 똑똑하니까. 지식인들. 그 다음 그리스 철학자들이 했어, 철학자들. 그러니까 쉽게
국가에서 행정일, 국가의 일, 사회의 일을 동네 반장이, 이장이 하는 그것을, 이 기독교인들이 볼 때 이민족이 하는 거야. 다른 애들, 우리하고 관계없는 애들이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야, 니네들 개종해. 개종. 근데 유대교 애들이 개종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테러. 엄청난 테러 사건이 일어나요.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로마가 망하는 시기에 엄청난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장 자리를 기독교인이 뺏어요. 누구의 힘을 빌어서? 황제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열에 묶어가지고 주교 자리를 줘요. 주교. 그쵸?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중요한 거는 그냥 뺏는 게 아닙니다. 뺏는데 어떻게 뺏어? 마녀 사냥하는 거죠. 마녀. 위치. 마녀. 마녀 사냥해서 그 마녀로 취급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화형시켜버리죠. 죽이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뒤에 마녀 화상을 받고 죽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 돈. 돈이 있겠지, 돈. 돈이 들어오는 거야, 돈이. 돈이 들어오니까 논산시 내동 와야리 주교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와야리 이동에 있는 이장이 이 새끼 어떻게 돈 벌었을까? 가만히 보는 거야. 아, 그랬구나. 얘도 하는 거야. 얘 주교. 또 삼리에 있는 애도 또 하는 거야. 얘 주교. 그래 주교들이 뭉쳐서 뭐가 돼? 대주교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대주교는 또 대주교대로. 그걸 통과하는 애가 뭐 추기경이 합니까? 나중에는 교황까지, 교황이 4명까지 되는 거야.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돈. 돈의 힘이야, 돈. 종교, 웃기는 소리 하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가 중세 말이 되면서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합니다. 특히 교황 알렉산더 6세 같은 경우, 알렉산더 6세는 이 교황이 결혼을 합니다. 뭐 위장 결혼을 합니까? 뭐 어쨌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난 자식이 체자르 보르지아라는 친구예요. 보르지아라는 친구인데 그 이탈리아에 나눠져 있는 공화국의 한 대통령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얘가 돈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다가 교회가 돈이 말리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애가 나중에 여러분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 알죠? 군주론을 쓴 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의 모델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근데 군주론은 그 잘 읽어봐야 되는데 나쁜 게 아니야, 그게. 군주를 위한 게 아니야. 군주가 잘 돼야 국민이 잘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군주가 제대로 된 군주를 위해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써. 나중에는 그 군주들을 못 믿어. 이 마키아벨리도. 그래서 새로 쓴 책이 바로 뭐냐면은 로마사 논거야. 로마사 논거. 그거 뭡니까? 공화주의라는 거예요. 응? 공화주의. 그러니까 개인이 못 믿겠다. 너 군주 너 못 믿겠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응? 자, 어쨌든 그는 옆으로 센 거고. 그 뒤에 나온 친구가 레오 10세라는 거예요. 레오 10세. 이 레오 10세도 아주 위대한 메디치 집안의 사람입니다만 돈이 딸리니까 결국은 뭐 해? 이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인둘젠스라는 즉 면제부
면죄부야, 죄부. 죄를 면해주는 천국행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야. 여러분들 베드로 알죠? 베드로. 그죠? 베드로. 예수의 12제자 중에 가장 다이나믹하고 예수가 사랑했던, 뭘 다 사랑했지만은 그런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사진을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있죠. 여기 뭐 예수 있고, 여기 있고, 한 놈 뒤로 자빠지는 놈이 있고, 그래서 수염이 둥숭 나가지고 중간에 이런 놈이 있어요. 걔가 베드로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냥 쓴 게 아니야. 예수가 그랬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내일 아침에 새벽 닭이 울기 3번 울기 전에 나를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먹을 놈이 있다. 팔아먹는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팔아먹은 유다가 뒤로 자빠지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 장면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 안 팔아먹어요. 선생님 어떤 놈이 팔아먹어요? 이러면서 이 인상이 찌그러진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러죠. 아니야. 너도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반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죠. 그리고 옆에 있는 베드로도 너 제 제자지. 아닌데요. 제자 맞잖아, 새끼야.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제자잖아, 인마. 아니라니까요. 꼭이요. 베드로가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가. 로마를 탈출해서 저 빌립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3일이 지나서 예수가 부활했어요. 예수를 만납니다. 못 박혀 죽인 그 손을 확인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Return back 로마. 로마로 돌아가면 잡혀 죽어요. 그러나 Return back 로마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죽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죠? 베드로는 어떻게? 거꾸로 못 박힙니다. 거꾸로. 나는 예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없어. 나는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야. 나를 거꾸로 못 박혀주세요. 그 죽은 곳, 무덤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로마 교회, 바티칸 성당입니다. 로마 교회. 베드로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 그래서 그 베드로를 갖다가 우리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반석. 커다란 무덤의 지하에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 교회가 많이 훼손됐다. 그래서 베드로 교회를 신축, 즉 새롭게 따듬는다 라는 것 때문에 인둘젠스를 팔게 됩니다. 팔게 되는데, 자, 중요합니다. 당신은 중세 말에 프랑스 지역 밑에 스페인도 합스부르크 왕가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일찌감치부터 독립해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유럽에서 통일되지 않은 영방, 즉 영주들의 국가들이 뭉쳐있는 곳이 바로 독일 지방이었습니다. 36개의 영방 국가들이, 영주들이, 그죠? 영주는 뭡니까? 영주라는 것은 그 지역, 논산시 영주. 옛날에는 우리 총장님이었는데, 김희수 영주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런 영주들. 그래서 그 영주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거야. 공후백자남이야. 공후백자남.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네들이 뭉쳐서 이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슨할 거 아니야. 통일된 국가보다. 그지? 그래서 뭐야? 이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이 다른 지역에 팔아먹는 것보다 요 지역에 팔아먹는 게 훨씬 편한 거야.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 그래? 교황의 젖소라고 했어, 젖소. 쭉쭉 빨면 나온다. 네. 그래서 뭡니까? 불만 세력들이 이 지역에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불만을 총체적으로 엮어서 미투 한 거지, 미투를 한 친구가 바로 루터란 말이야. 마틴 루터. 루터라는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에 있는 거지 돈에 있지 않다. 행위에 있지 않다. Only believe라는 게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초기에 독일의 농민들, 독일의 일반 시민들이 루터의 그러한 종교개혁, 그야말로 뭡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당신은 이 가톨릭이라 그랬어요. 이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야. 프로테스트, 항의하는 거야. 항의. 그죠? 항의하는 놈들,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종교,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철저한 인종주의자였습니다. 즉 백인 우월주의자고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또 이 귀족 중심이었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은 루터는 그 농민들의 힘을 나중에 거부했습니다. 왜 루터교가 그렇게 커 나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런 루터교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혹은 스위스 등등에서 나타난 새로운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존 켈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켈빈. 자, 10분 쉬었다 갑시다. 10분 쉬었다가.